자, 신경님의 작품이 있는 그 강에 또 같이 있는 작품, 바로 고재종의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답니다. 제목 좀 적어볼까요? 여기에다가 해서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누가 모르나? 물관이 있다. 모르나?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지? 네, 고재종 작가입니다. 보통 교과서에는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교과서 수록 작가입니다. 자, 1년부터 바로 들어가죠. 잦은 바람에서 요거 좀 구분해 볼까요? 여기가 1년이에요. 1년, 여기가 2년, 그 다음에 여기 시작되는 요 부분이 3년이고 전체 4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잦은 바람 겨울 속에 감나무를 보면 해서 겨울 감나무입니다. 더 하자면 감나무인데 겨울 감나무 별표 치고 이 글의 중심 소재입니다. 제목에 있는 나무가 감나무고요. 네, 중심 소재로서 이거는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화자의 관찰 대상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초반이라. 자, 겨울 감나무를 보면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라고 하는데 우듬지 단어 뜻 체크해 둡시다. 단어 뜻 어렵지 않죠. 우듬지 무슨 뜻입니까? 확인하고요. 자, 우듬지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가지의 종류들을 제시하고 있죠. 나무 꼭대기 줄기를 우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것, 굵은 것, 실가지, 그 다음에 우듬지 하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가지들의 여기까지 합시다. 가지의 다양한 예시를 들고 있어요. 예시를 열거하고 있죠. 모두 다 서로를 회방 놓는 법이 없어 라고 하는 부분, 회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라고 하는 부분인데 속된 말로 자신의 영역만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서로 회방 놓는 법 없이 라고 하는 거.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서로에 대한 배려요. 네, 배려라고 여기에다 써놓겠습니다. 서로 배려를 하면서 제 숨결 닿는 것만큼이라고 하는 거죠. 허공을 끌어안고,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거 분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분수를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분수를 알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뭡니까? 안분지족적인 태도겠죠. 그래서 분수를 아는 태도, 안분지족적이에요. 안분지족의 태도가 감나무에게 있다.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휙휙 쿨이거나 또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휙휙 쿨이거나 제 깜냥껏 한 세상을 흔들거린다 라고 해서 여기 또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요거는 흔들거린다 라고 하는 거죠. 흔들거리는 다양한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흔들거리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각각 따로따로 흔들린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다? 열거도 하고 있고 플러스 묘사도 하고 있는데 열거와 묘사죠. 열거와 묘사죠. 그런데 여기 휙휙이라든가 그렇죠? 휙휙이라든가 또 뭡니까? 바르르라고 하는 거 요 부분에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요걸 1번으로 하고 자, 요런 부분들. 그래서 요런 부분들 휙휙이라는 것은 음성 상징어도 사용하고 있어요. 음성 상징어. 좀 감각적인 표현이죠. 네. 그다음에 흔들거린다라고 하는 것. 제 깜냥껏 흔들거린다. 그래서 제 깜냥껏 흔들거린다라고 하는 건
각자의, 각 부분의 각자에 맞게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을 또 따로 해서 여기로 와서 각자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각의 가지들이 나름대로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지키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그 가지들이 각각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련의 소주제를 좀 간단히 정리하면 일련의 소주제는 자신의 방식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신의 방식대로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흔들거려 흔들리는 감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감나무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일련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련에서. 자, 다음 2연으로 갑시다.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 없는 한 집에 주춧기둥 같은 동체에서 뻗어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 각자 따로 흔들리는데 각자 지 분수껏 흔들리는데 뭐뭐 같으니까 직유법이 있죠. 둥치에서 뻗어나간 게 새삼 신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둥치에서 같은 감나무 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하면 직유법은 좀 위로하고 직유법은 요 위로하고 그러면 여기서 시적화하자면 뭘 얘기하는 거니? 같은 나뭇가지에서 해서 주춧기둥 같은 해서 요 주춧기둥이 있는데 감나무의 밑둥이 있죠. 감나무의 주춧기둥이 밑둥입니다. 감나무의 밑둥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나무의 밑둥이 같다. 같은 감나무에서 자랐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주춧기둥 같은 둥치에서 여기까지죠. 뻗어나간 게 해서 같은 둥치죠. 같은 둥치에서 감나무 밑둥이 같다. 근데 다양한 모습이죠.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밑둥에서 뻗어나간 같은 감나무 밑둥에서 뻗어나간 그 감나무들이 각각, 그죠? 해서, 두 번째, 각각 흔들리는 모습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모습이 다른 것이 신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다양한 흔들림이죠. 다양한 모습이죠. 또는 흔들림이죠. 다양한 모습과 흔들림이 신기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밑둥이죠. 밑둥이 같은데 다양하게 흔들리는, 다양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요거 신기한 일 요 부분이에요.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 최종 파이널 정리를 좀 해보면 감나무에 흔들림 없는 거죠. 그래서 흔들림 없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요 부분에서 요게 이제 4번으로 가는 거죠. 흔들림 없는 저 4번의 내용을 보면 감나무의 굳건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죠. 감나무의 처음에 읽을 때는 못 느꼈지만 뒤를 보니까 굳건한 이미지도 강건한 이미지도 있어요. 저 흔들림 없는 저 부분에서
그리고 그 모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2년 부분, 3년 부분 요걸 좀 체크를 지어보면 다양한 모습이죠. 다양한 가지의 모습들과 살아가는 모습들이겠죠. 그 모든 것은 다양한 가지의 모습들이다. 오히려 뒤를 보고서 차례차례 내용을 완성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연의 소주제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연에서는 같은 감나무에서 자란 가지들이 신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각각 다르니까. 한 나무에서 왔는데 각각 다른 모습을 살아가요. 자, 이제 3년으로 들어갑시다. 3년. 더더욱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3년의 시작 부분인데, 더더욱 이 부분, 3년의 시작 보겠습니다.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앉은 조망만한 새 무게가 둥치를 타고 내려가, 좀 기네요. 칠흑당 속에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흑사새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다시 우듬지까지 올려보내는 땅심의 배려로, 여기까지 좀 끊어서 볼게요.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감나무 가지가, 그죠? 사까지 앉은 조그만 그 새 무게죠. 새 무게라고 얘기하는데, 새 무게가 땅속에 깊이 전달된대요. 해서 새 무게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여기 조망만한 새 무게가, 여기 밑줄 좀 칠게요. 칠흑당속에 깊중 뻗은 실뿌리까지 미쳐해서 실뿌리의 흑사새까지 미쳐해서 그 무게가 깊게 전달이 된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저렇게 전달되는 부분, 저렇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 새 무게가 흑사새까지 미쳐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새 무게가 뿌리에 전달된다, 이런 의미로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뿌리에 전달된다라고 하는 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새와 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새와 나무, 땅입니다. 그래서 새와 땅이 나무 물간이죠. 감나무예요. 정확히는. 감나무 물간을 매개로 해서, 감나무 물간을 매개로 해서 상호작용하는 거죠. 물간을 매개로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 물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상호작용의 매개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가의 통찰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옆으로 해볼까요? 3번을 옆으로 해봐서 요거는 작가의 통찰력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작가의 통찰력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부분을 물간을 통해서 새의 무게가 전달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요 칠흑상 땅 속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칠흑 땅 속은 어떠한 의미인가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칠흑 땅 속이라고 하는 것은 감나무의 어떤 생명력의 원인이죠. 감나무 생명력의 근원이 땅 속입니다.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땅 속. 감나무 생명력의 근원. 그리고 여기 실뿌리죠. 실뿌리 흑사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 실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있지만, 실뿌리는 결국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생명력을 감나무에 전달하는 존재죠. 땅 속에요. 이번 반대로 땅 속에 생명력을, 땅뿌리의 땅 속이죠. 생명력을 어디?
감나무 뿌리겠죠. 예, 감나무에게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감나무에 전달하는 존재. 전달하는 매개체. 뭐 이렇게 써볼까요? 존재, 매개체. 이렇게 되겠네요. 와,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죠? 깊이 있는 통찰이 있는 시입니다. 요거 깊이 있는 통찰이 있는 시죠. 그 무게를 견딜 힘을 우듬지까지, 예, 나무가지 끝이에요. 올려보내는 땅심의 배려로, 자, 땅심의 배려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땅심의 배려로 다시 견딜 힘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죠. 그 무게를 견딜 힘. 그 다음에 예, 땅심의 배려. 와,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좀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땅의 힘으로 땅 속에 물이 가지 끝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땅에 올려보내자. 올려보내는 거죠. 올려보내는 거라서 이 부분은 땅심의 배려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 땅 힘으로 땅의 힘으로 어떻게 된다고? 땅 속에 있는 물이 가지 꼭대기까지 가는 거죠. 땅의 힘으로 물이 가지 끝까지, 저 우듬지라고 하는 것은 가지 끝까지 전달이 되는데, 이 가지 끝까지 전달되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자, 계속해서 보면 그것이 전달이 되는데, 요게 바로, 어떤 감나무의 생명력, 감나무의 어떤 그 단단함의 원동력이죠. 감나무가 감나무가 단단한 것에 원동력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감나무가 단단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자, 이제 이 정도면 마지막 사연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대바람에도 당참을 보여주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바로 이어서 좀 정리할까요? 네, 고재종의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그래서 당참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난을 견디는 힘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당참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견디는 힘 정도로 봐야 됩니다. 시련을 견디는 힘 정도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마지막 사연은 한 줄짜리밖에 안 되죠. 그래서 3년은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의 근본이 물관을 통해서 뭡니까? 새 무게도 전달이 되고 땅 속에 있는 물도 우듬지, 가지 끝까지 전달되는 것이 감나무가 강건한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죠. 참고로 이 대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난이라고 봐야 돼요. 대바람은 시련과 고난의 상징물로 봐야 되겠지. 다음 맨 마지막 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하는 부분은 영탄법 사연입니다. 여긴요. 이제 영탄법. 그런데 어떤 정서를 드러내려고 하지?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라고 해서 이 영탄법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자 한 것 같네요. 뒤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어떻다고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이 부분은 반성적인 성찰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성적 성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감나무와 대조되는 존재요. 감나무와 대조가 되는 존재가 나타나고 저 정서도 대조가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반성적 성찰의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감나무의 감동을 지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나무의 어떤 당참이라고 하나요? 네, 당찬 거죠. 그래서 여기 당참이 있을까? 당참을 모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시련과 고난을 견디는 그 삶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연의 소주제는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삶을 성찰함,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시간이